네, 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예전에 제가 캡처 프로 한번 진행해볼까요?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캡처 프로만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캡처 프로를 할 때도 있고, 뭐 라이트룸을 할 때도 있고, 포토샵으로 할 때도 있고요. 사진 촬영을 할 때도 있고, 장비 리뷰를 할 때도 있고, 그 장비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도 있고, 뭐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캡처 프로를 한번 스타트를 끊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일단 캡처 프로가 없어요. 캡처 프로가 없습니다. 캡처 프로가 없는 게 강자가 없죠. 캡처 프로에 대한 강자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캡처 프로에 대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강자가 있긴 한데 하나 좀 몇 개가 있거든요. 몇 개가 있는데 그분들도 캡처 프로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캡처 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1인자라고 불릴 만한 분도 있죠. 근데 입문자들 기준에서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강좌 같은 경우는 너무 기초적이고, 이거는 솔직히 사진 편집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강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너무 쉬운 강좌, 너무 기초적인 강좌와 그 좀 어려운 강좌, 이것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강좌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소니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소니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캡처 프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한번 강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처 프로에 대한 선입견이죠. 캡처 프로는 어렵다라는 선입견. 글쎄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고 기능이 많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좌를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어느샌가는 여러분들도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다루는 것처럼 캡처 프로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원을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캡처원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와요.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 폴 소니, 익스프레스 폴 소니, DB가 있죠. 자,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캡처 프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프로 폴 소니는 소니 카메라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소니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만 프로 버전으로 캡처 프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소니 카메라로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제가 니콘과 캐논 카메라를 쓰거든요. 근데 프로 버전을 사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왜? 소니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로 버전을 사게 되면 34만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은 10만원의 전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페이지 1이 소니에게 지원해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익스프레스 폴 소니, 이 부분은 이제 소니 카메라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좋죠. DB, 이거는 이제 중형 디지털 카메라로 사용하는 거니까 제외하고요. 자, 일단 제가 강연을 진행하는 방향은 프로와 폴 소니입니다. 익스프레스 버전은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와 폴 소니 이 두 개로만 활용을 해도 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익스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이 두 개로는 조금 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 버전을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프로 버전을 클릭. 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서 캡처 프로 무상 체험 기간 29일 남았습니다. 뜨죠. 자,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진행하냐면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데르세님이 캡처 프로 강좌하네? 캡처 프로 사야 되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제가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를 띄워드리는데, 그 링크를 입력하셔가 들어가셔가지고 30일 무료 체험 다운로드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최신 버전의 캡처 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무료로 말이죠. 해보시고 이 프로그램이 나한테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영 아닌 것 같은데,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러면은 삭제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저는 여기서 30일 무료 체험 29일 남았으니까 더 써도 되죠. 그리고 29일이 지나면 저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캡처 프로가 실행이 됩니다. 캡처 프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될 수 있는 메모리 카드는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8기가는 좀 안됩니다. 16기가 램 이상은 확보를 한 다음에 이미지 사진 편집 작업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여기 왜 뜨죠?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지금 한번 실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전 단계가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 어떤 단계가 나오냐면 세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카탈로그로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묻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세션으로 들어왔어요. 자, 저는 세션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세션을 제가 새로 만들게요.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자, 제 세션을 자,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캡처 프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입문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세션하고 카탈로그의 차이가 대체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캡처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논쟁거리가 안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 세션이 좋다, 카탈로그 좋다, 이 논쟁이 좀 있거든요. 물론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게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세션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카탈로그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캡처 프로를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세션이 익숙하기 때문에 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카탈로그가 오히려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면은 훨씬 원활하고 파일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세션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캡처 프로에서 세션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은 왜 쓰는지 알 수 있죠. 자, 캡처 프로의 세션은 제일 처음에 이제 페이지 1에서 주행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촬영 동시에 이미지를 모니터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이용해서 촬영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선별하고 보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가장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최단 시간에 끌어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션 기능을 캡처 프로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는 카탈로그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 그리고 훨씬 이전에 찍었던 사진 좀 모아뒀다가 작업해야 되는 사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없었기 때문에 카탈로그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캡처 프로 7 버전부터 카탈로그가 나오게 되죠. 제일 처음에 이제 세션을 만들게 되면은 4개의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촬영 폴더, 선택 폴더, 출력 위치, 휴지통 폴더 이렇게 4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4개의 폴더는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션이 촬영된 결과물을 컴퓨터로 즉석에서 확인하고 분류하고 작업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적의 워크플로우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카메라와 이 컴퓨터를 연결해 놨어요. 지금 미리 연결해 놨는데 예전에는 이 연결할 때 별도의 케이블을 구입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카메라 구입하면 딸려 나오는 이런 케이블 있죠. 그걸로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이 녀석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초점 맞추고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는 안 뜨죠. 여기는 안 떠요. 컴퓨터로 뜹니다. 자, 컴퓨터로 이렇게 뜨는데 컴퓨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캡처 프로의 세션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촬영 폴더 있죠. 자, 여러분이 방금 PC 연결 촬영으로 촬영해서 들어간 사진은 촬영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촬영 폴더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선택 폴더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한 장 더 찍죠. 한 장 찍고 여기도 찍고 자, 3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총.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 폴더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A컷을 고르는 거예요. A컷을 고르는 건데 A컷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 폴더로 넘겨줍니다. 넘겨주게 되면은 선택 폴더에는 여러분이 방금 촬영한 사진 중에서 A컷을 B컷, 그러니까 A와 B컷을 따로따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0 사진이 쓰레기다. 0 못 쓸 정도인데 이거?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휴지통 폴더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현장에서 촬영을 정말 집중해서 촬영해서 클라이언트와 조율해서 촬영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딱딱 분류를 시켜놔 버리면은 추후에 이제 편집작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걸로 작업이 되겠죠. 출력 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클릭해서 보내기 했을 때 이걸 보내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보낸 사진들을 이제 출력 위치에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세션 폴더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션 폴더와 카탈로그의 폴더의 오늘 그런
세션 폴더가 아니죠. 세션 기능과 카탈로그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린 거니까 세션 기능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 네. 이 기능이 1차적인 목적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단일 프로젝트에 상당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카탈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이렇게 단일 차량으로만 해서 이게 좋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예. 세션 기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파일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입문하시는 분들이 라이트룸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일을 읽어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임포트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임포트가 뭐죠? 라고 물으시면은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ACR이라든지 캡처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임포트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ACR은 나중에 따로 언급드리도록 하고, 캡처 프로의 세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포트라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파일 저장한 곳에 바로 접속을 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내 컴퓨터 들어가서 제가 저장한 사진은 D 드라이브에 포토라는 폴더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기타 사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된 사진을 바로바로 열어서 여기서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큰 장점이 뭐냐? 여기서 선별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선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Alt B 키를 누르고 잠깐만요. Ctrl Alt B 키를 눌러가지고 열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한참 하는데 사진에서 A컷, B컷을 좀 구분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폴더 선택해서 A컷 넣어주고, 여기서 B컷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A컷 가.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나머지가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C컷 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A컷을 우선적으로 작업하고, 그 다음에 B컷을 작업해서 뭐 어떻게 전시를 한다든지 게시를 한다든지 업로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션 기능이 가장 강력한 기능은 뭐냐면은 파일 사진 관리적인 측면에서 A컷과 B컷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선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굳이 그 카탈로그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션 기능이 강력하다. 이 세션 기능을 누가 써야 되느냐? 다 써도 됩니다.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취미사진가들부터 시작해서 입문하시는 분들조차 마찬가지고요. 세션 기능을 쓰시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세션 기능을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풍경사진의 폴더를 선택 폴더로 이 B컷을 선택 폴더로 이동해라 라고 했을 때 선택 폴더를 설정 하면은 이 선택 폴더에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선택 폴더로 가라고 했던 이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여러분은 선택 폴더에서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제 세션 폴더, 이 기본적인 세션 폴더는 잘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잘 안 건드리고 그냥 바로 이 밑에서 시스템 폴더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파일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응용을 어떻게 하고 이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그냥 훑어보기 단계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기능은 정말 강력한 기능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단점이냐면은 파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파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대량의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찍었던 사진과 방금 찍었던 사진들의 컬러 톤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비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진의 전체적인 컬러 톤 비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션 기능이 카탈로그 기능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카탈로그 기능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는 라이트룸 사용자분들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기능이거든요. 익숙한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일단 사진을 가져오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임포트 과정이라고 불러요. 임포트라 부르는데 이제 내보내는 건 익스포트죠. 근데 이게 임포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카탈로그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세션처럼 여러분이 여기서 폴더로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사진을 보고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임포트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임포트가 뭐냐? 사진을 불러오는 기능으로서 어떻게 보면 원본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두고요. 원본에 해당하는 그 메타 정보, 보정할 수 있는 메타 정보를 가지고 와요. 복제를 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정해서 최종적인 원본 이미지와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해가지고 사진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원본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뭐 어차피 로우 컨버팅 프로그램은 어떤 세션이든지 카탈로그를 쓰든지 어떤 방식을 쓰든지 원본이 보장되는 건 똑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포트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쭉 보시면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눈으로 보고 가세요. 이 기능이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여기서 이 대상 위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며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사진을 모두 가져오기 클릭했어요. 사진을 가져왔죠. 로 파일은 아니지만 제가 AC를 들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 여기 D 드라이브에 2018 자, 폴더명과 동일한 그런 카탈로그에 있는 해당 폴더의 사진을 불러온 것을 알 수 있어요. 클릭하면 5장의 사진이 있죠. 자, 다른 사진을 이 상태에서 한번 불러와 볼까요? 다른 사진을 이 상태에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동성로랑 갑시다.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똑같죠? 예,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어때요? 이 하단에 또 다른 카테고리 폴더가 생겼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불러볼게요.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위치는 뭐 카페 이거 괜찮네요. 자, 이걸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하게 되면 자,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A를 들기 위해서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예. 아까 전에 세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찍은 사진, 어제 찍은 사진, 그저께 찍은 사진을 이제 찾아가서 작업을 하고 꺼내 와가지고 어떻게 웹에 게시하기 위해서 부정원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폴더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카탈로그는 그렇지 않죠. 카탈로그는 한 번만 불러오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이 불러온 폴더는 모두 여기 저장이 돼요. 그 상태에서 클릭으로 바로 이동해서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때부터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해져요. 세션과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일단 불러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더 편해지는 게 카탈로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폴더를 처음에 파일을 저장할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에도 게시한 내용인데 책을 쓰면서도 게시한 내용이거든요. 폴더의 이름을 정말 신중하게 지정하셔야 돼요. 연도, 장소, 인물이면은 인물 이름, 뭐 이니셜이라든지 실제 이름이면 상관없어요. 인물 이름 이런 식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컨셉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풍경사진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날짜, 그 다음에 촬영한 장소,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음에 폴더 지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 또 장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불러온 이미지가 여기 있죠. 카탈로그 컬렉션에 전부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어제 사진을 뭐 불러왔지? 그거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하면은 여러분이 불러온 사진이 이렇게 링크 형식으로 전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이미지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생각보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편집하실 때 제가 이 사진을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걸 찍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제가 이 사진을 편집할 거예요. 근데 편집할 때 보통 선별 작업을 먼저 한단 말이죠. 별 5개 지정했어요. 제가 별 5개 보이죠? 이 사진은 A컷이다. 별 5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냅둡니다. 냅두다가 나중에 보정해야지 하고 냅뒀는데 나중에 이게 아마 폴더가 10개, 20개 막 이래 되면은 어디에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이미지로 들어가요. 모든 이미지로 들어가서 A컷만 추려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A컷만 추려내는 겁니다. 이 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정할 수 있죠. A컷을 별 5개를 줄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보정해야 되는 것을 별 3개로 주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클릭만 하게 되면 별 5개 내가 나중에 보정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진이 바로 떠요. 굳이 폴더 하나하나를 뒤져가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편한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카탈로그와 세션 이 차이를 분명히 하시고 어떤 방식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장단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은 세션을 쓸 것인지 카탈로그를 쓸 것인지 고려를 하시면 되겠죠. 첫 시작의 강의가 최근에 찍은 강좌가 거의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강좌를 찍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강좌까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